네, 4월 13일이고요. 오늘 우리 수업 마지막 주예요. Next.js 지난 시간에 그냥 헬로월드 페이지 찍는 거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Next.js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오늘 내일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Next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Next가 폴더를 구성하는 방식이 얼마 전에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필드에서 그게 활발하게 쓰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갑자기 들어 엎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전 방식 스타일로 이제 구성하는 법을 좀 살펴보고, 내일은 이제 새로 버전업된 스타일로 만드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배포해드렸던 배치 파일 조금 수정된 게 있어서 제가 새로 배포를 해드렸어요. 요거 파일 받으셔서 여기 작업 폴더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프롬프트 여시고 Next 앱 한 칸 띄고 21번 이전 스타일이란 뜻으로 이제 레거시 스타일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잡아볼게요. (21번) 레거시 스타일이란 이름으로 프로젝트 만드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생성 명령을 시작하면은 이제 중간에 뭔가 물어보는 과정이 진행이 되죠. 요거는 이제 직접 매번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지 여부. 우리는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하고 있으니까 타입스크립트 쪽은 안 하겠다라고 no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no를 선택하시고요. 엔터. ESLint를 쓸 거냐? ESLint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자바스크립트 문법 강조해주는, 약간 좀 우리가 문법적으로 틀린 거 있으면 좀 밑줄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쓰는 게 좋겠죠? yes 누르시고, 테일윈드 CSS를 쓸 거냐? 이거는 CSS 프레임워크니까 각자 선택사항으로 이제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우리는 저는 일단 no를 지정하고 들어갈게요. src 디렉토리를 쓸 거냐? 여기서는 yes로 가시면 돼요. 최대한 이제 리액트하고 경험을 좀 비슷하게 만들려면 src 폴더 안에 몰아넣으시는 게 좋고요. 앱 라우터를 쓸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no 방식이 이전 스타일이에요. 이전 스타일이라고 해봐야 작년까지 쓰이던 방식이에요. 작년 말쯤에 이제 버전이 새로 올라가면서 갑자기 폴더 구조가 바뀌어갖고, 아마 신규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은 기존 프로젝트는 계속 이 no 방식으로 갈 거예요. 갑자기 프로젝트를 다 들어엎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은근히 새로운 거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yes 안 하고 no 하는 경우도 꽤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일단 no 방식으로 좀 적응을 해볼 거고요. 자, import alias 쓸 거냐? 이거는 그냥 기본값 쓸 거니까 no라고 하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젝트가 구성되고, 얘가 내부적으로 얀 베리로까지 다 변경을 해서 만들어주죠. 자, 그리고 이 배치 스크립트 안에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리액트 패키지들 전부 다 설치돼요.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 우리가 수업하면서 썼었던 라이브러리 중에 필요 없는 게 생긴다. 근데 아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까실 것 같아요. 하면은 이 배치 파일을 메모장 같은 걸로 여셔서 필요 없는 패키지 부분 이렇게 제거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리액트 할 때랑 한 가지 차이점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벨 플러그인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데를 추가적으로 깔아줘야 된다. 요게 이제 리액트하고는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코드상에 바뀌는 건 뭐 크지는 않아요. 그거 말고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가 되면은, 아직 이제 진행 중인데,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가 되면은 프로젝트 폴더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자동으로 열게끔 해놨어요. 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프로젝트를 열도록까지 해놨으니까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이대로 가동을 하시면 되는데, 터미널 상에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 터미널 상에서 명령어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터미널을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얀, 런, 데브, 개발용 모드다라는 뜻으로 얀, 런, 데브라고 하시면은 얘가 가동을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좀 당황스러우셨죠? 브라우저 자동으로 안 떠요. 이거 주소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웹브라우저를 직접 띄워서 이 주소를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지스 폴더 안에 보면은 API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있어요. 이 API 폴더가 뭐냐면은 얘가 이제 자체적으로 백엔드를 테스트용 백엔드를 이제 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용 백엔드를 구현하는 폴더인데 우리는 제이슨 서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 필요 없어요. 요 폴더 지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용 단위 백엔드를 내장하고 있는데 그거를 구현하려면 이게 거의 노드.js 기반으로 직접 구현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노드.js가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백엔드를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게 아니면 이 API 폴더 날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는 날려버리시면 되고요. 스타일스라고 하는 폴더는 딱 봐도 이건 스타일리스트가 들어있나 보다 라고 이제 인지가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index.js에서 스타일스라고 해서 골뱅이는 src 폴더를 뜻해요. src 폴더 안에 스타일스 안에 home.module.css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고, app.js 보면은 스타일스 폴더 안에 글로벌.css를 가져오고 있다인 건데, 이 스타일스 폴더는 CSS 폴더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src 폴더 안에만 있으면 편한 이름으로 아무 경로에나 넣으셔도 돼요. 이 스타일스 폴더는 그냥 우리 첫 페이지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들어있을 뿐이지 이 스타일스 폴더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페이지스 폴더 안에, 이 페이지스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할 웹페이지들이 들어간다. 요거 규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율이에요. 그래서 스타일스 폴더도 그냥 날리셔도 됩니다. 대신에 app.js랑 도큐ment index.js에서 CSS 참조하는 부분은 같이 날려주세요. 안 그러면 임포트 에러 나니까요. 자, 그럼 이제 index.js에서 요거 스타일 끌어오는 부분, 요 부분에서 에러가 날 거예요. 뭐 요거는 뭐 지금 당장은 무시하셔도 돼요. 일단은 페이지를 최대한 간소화 시킬 거예요. 자, 일단 index.js를 여셔서요. 싹 다 지우시고요. 우리 그 인덱스 만들던 리액트에서 페이지 만들던 스타일로요. 이렇게 기본 페이지를 구성을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는 index.js입니다. 라고 구성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 더 할게요. 우리 그 이전에 사용하던 메뉴링크.js라는 파일이 있어요. 리액트에서 쓰던 거요. 얘를 src 밑에 컴포넌트로 불러와 주세요. 자, 아직은 안 쓸 거예요. 자, 일단 새로 고침했을 때 index.js에 코딩해 놓은 내용이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리액트랑 차이 없죠. 자,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레거시 스타일, 즉 그 최신 버전보다 한 단계 낮은 스타일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이전 버전 스타일의 개발자들이 너무 오래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얘네들도 버전업 하면서 두 가지 방식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레거시 스타일은 페이지스라는 폴더 안에 index.js가 무조건 첫 페이지입니다. 리액트하고 넥스트.js의 가장 큰 차이는요. 넥스트.js는 자동 라우팅이에요. 페이지스 폴더 안에 있는 파일 구조에 따라서 라우팅이 자동으로 돼요. 이 안에서 우리가 일반 HTML 작업 만들면서 폴더 만들고 파일 이름 적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스타일대로 라우팅을 해요. 우리가 app.js에서 라우트 코드 만들고 URL을 일일이 직접 정해주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자, 페이지스 폴더 안에 파일을 2개만 더 만들어 볼게요. hello.js, world.js. 자, 둘 다 이렇게 초기화 해주시고요. 이 페이지에 접속했다라는 거 정도만 그냥 알 수 있게 텍스트만 적어주세요. 자, 요번에는 페이지스 폴더 안에 폴더 이름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저는 about이라고 만들었고요. 이 안에 또 새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introduce.js라고 만들게요. 자, http://localhost:3000까지가 이 페이지스 폴더예요. 그래서 주소만 입력했을 때는 이 페이지스 폴더 안에서 언더바 붙은 애들은 노출되는 애들 아니에요? 주소만 입력했을 때는 index.js가 뜨는 겁니다. 그러면 hello.js는요? 슬래시 hello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world.js는 슬래시 world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슬래시 about에 슬래시 introduce 라고 접속하시면 얘가 돼요. 확인해 보세요. 슬래시 hello hello.js 나왔고요. 그 다음에 world 마지막으로 about 밑에 introduce. 제가 파일 이름 못 해놨네요. 저는 파일 이름 잘못 만들었어요. introduce. 리액트보다 훨씬 편하죠. 이거 이해하시면 넥스트JS 한 70% 끝나요. 파일 구성하는 데는 리액트랑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었던 모든 리액트 기술은 이제 이 파일 안에서 그냥 각자 다 구현하시면 돼요. 사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도 돼요. 이미 리덕스까지 진도 다 나갔으니까. 여기 이제 넥스트만의 약간 변경사항들을 좀 쌓아 나가야 돼요. 리액트 같은 경우는 화면이 아무리 바뀌어도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하면은 매번 다 인덱스 HTML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얘는 소스 보기 하면은 개발자 도구 엘리먼트가 아니에요.
실제로 HTML 소스북이라면은 그 페이지의 코드가 그대로 다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내용이 물리적인 HTML 코드로 다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HTML이 실제로 다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HTML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검색 엔진 노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리액트 그 빌드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때 사로 고침하면 갑자기 리액트는 페이지 못 찾았었죠. 근데 얘는 실제로 아직 우리가 지금 빌드한 건 아니지만 빌드하면 사로 고침했을 때 페이지가 계속 남아있어요. 자,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몇 가지 차이를 좀 알려드리려는 건데, 자, 일반 링크를 하나 걸게요. 어바웃으로 이동, 그 다음에 인트로듀스로 이동, 어바웃이 아니고 헬로로 이동, 그 다음에 월드로 이동. 일반 A 태그를 걸어도 이렇게 동작이 다 해요. 자, 근데 링크를 거는 거에 한해서는 기존의 리액트 같은 경우는 그 리액트 라우터 돔 그 패키지에서 nav 링크랑 링크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썼잖아요. 근데 Next.js는 리액트의 그 라우터 기능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링크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링크를 만들기 위해서 넥스트의 전용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임시 코드예요. 그래서 종전처럼 링크를 걸려면 이렇게 링크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기존처럼 똑같이 걸면 돼요. 링크. 근데 얘는 to 속성이 아니고 href 속성이에요. 자, 지금 링크가 똑같은 링크가 두 세트가 생겼어요. 한 세트는 HTML의 일반 A 태그고요. 또 한 세트는 넥스트가 제공하는 그 링크 컴포넌트를 쓴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걸 쓰건 간에 작동은 다 합니다. 그죠? 근데 내부적인 작동 원리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자, 네트워크 탭을 다시 열어놓고 새로 고침을 할게요. 웹브라우저가 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백엔드로부터 뭔가 네트워크로 리소스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그때마다 여기는 리프레시가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계속 쌓여나가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같은 데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뭔가 계속 다운받잖아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 지금 네트워크에 있던 게 전부 리프레시가 될 거예요. 네, 새 탭을 올리네. 다 새 탭이네요, 얘네. 자, 뭐 요 안에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페이지에 접근할 때마다 뭔가 이제 새롭게 계속 네트워크로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로딩 속도가 이만큼 걸리는 거예요. 뭔가 계속 받아오죠. 이게 일반적인 HTML 파일에서 A 태그로 링크 거는 원리예요. 그래서 HTML의 A 태그는요, 내가 같은 페이지로 클릭을 100번을 해도
그 똑같은 페이지를 백엔드한테 100번을 다운받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헬로로 이동. 여기가 갱신되는 거 보이시죠? 뒤로 가도 다시 또 받아오죠. 분명히 인덱스에 있다가 헬로로 갔어요. 그리고 뒤로 가기를 하면은 인덱스가 내가 조금 전에 머물렀던 페이지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새로 다운받아요. 이게 일반 HTML의 원리예요. Next.js는요, 넥스트랑 리액트는 최초 첫 페이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요. 이 첫 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이게 지금 화면상에 HTML로 나오고 있지만 원래는 자바스크립트잖아요. 첫 페이지에 접근을 하면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브라우저가 미리 다 다운을 받아놔요. 그 다음부터 페이지를 이동하면은 내가 다운받은 자바스크립트로 화면을 갱신하기 때문에 여기가 리프레시가 안 돼요. 그게 리액트의 원리예요. 대신에 리액트는 최초 JS 파일을 받아오는 게 첫 페이지에서밖에 다운을 못 받기 때문에 중간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하면 못 받아오는 거예요. 얘는 새로 고침합니다.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다 받아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페이지 이동하면 자, hello.js라는 하나만 받아왔어요. 이제 다시 또 갑니다. 안 받아오죠. 리액트는 최초 인덱스 페이지에서 사이트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첫 페이지가 다 받아요. 인덱스에서. 그래서 화면 이동할 때마다 그 자바스크립트로 화면을 갱신하는데 넥스트는 처음에 인덱스에 해당하는 내용을 받아오고요. 내가 그 다음에 헬로로 가면은 헬로에 해당하는 내용을 또 받아와요. 일반 HTML도 첫 페이지에 접속하면은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받아와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또 다음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받아와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HTML은 뒤로 가기를 누르건 똑같은 페이지에 가건 매번 새로 다운받아요. 넥스트는 아까 받았네? 그럼 다운 안 받아요. 그냥 이걸 써요. 또 가도 얘를 그냥 써요. 그래서 Next.js는 최초 접근할 때는 뭔가 다운로드를 받지만 그 다음부터는 네트워크 트래픽이 전혀 발생을 안 해요. 그냥 브라우저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동작을 하는 거예요. HTML의 A 태그는 접근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컨텐츠를 다운을 받아야 돼요. 자, 분명히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A 태그로 가는 거랑 그 다음에 넥스트의 링크 태그로 가는 게 이동 속도가 좀 다른 게 느껴지세요? 확실히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딱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다시 받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전에 받았던 걸 계속 재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면 이거예요. 내가 폴더가 있어요. 여기다가 똑같은 파일을 100번을 내가 붙여넣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HTML은요, 똑같은 파일을 100번 붙여넣기 하면은 그 파일을 계속 덮어씁니다. 기존 파일 지우고 새로운 파일 받고 또 지우고 받고 지우고 받고. 넥스트는요, 처음에 한 번은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거 안 보내도 돼요? 안 받아요?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퍼포먼스 차이가 크게 나요. HTML이 태생적으로 이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그 기존의 웹 기술이 넥스트를 대체할 일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퍼포먼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자, 일단 이것만 이해하시면
큰 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메뉴링크.js를 제가 컴포넌트를 폴더에 복사해 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겠어요? 리액트 라우터 돔 대신에 얘는 리액트용이니까 이걸 넥스트용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nav 링크 대신에 그냥 링크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index.js에서 제가 링크를 한번 바꿔볼게요. 근데 생각하는 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골뱅이라는 표시는 src 폴더를 뜻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rc 폴더 안에 컴포넌트 안에 메뉴 링크를 가져와라. 이렇게 배치해놨고요. 만약에 다른 폴더에 넣으셨으면 그 경우 쓰시면 됩니다. A 태그만 메뉴 링크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그리고 메뉴 링크 쪽으로 이제 가보면, 메뉴 링크 쪽으로 다시 가보면요. 여기 지금 to 속성을 쓰고 있잖아요. to 속성. 근데 next.js는 to 속성이 아니고 아까 href 속성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next.js용으로 한 번 더 바꾸셔야죠. to 대신에 href로 걸어주세요. 자, 이제 결과 확인할게요. 여기까지는 코드 다 따라오셨죠? 크게 변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생각하는 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요. 새로 고침하면 안 먹어요.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지금 안 먹어요. 새로 고침하면 안 먹어요. 근데 한번 링크 클릭해서 딴 데 갔다 오면 먹어요. 다시 새로 고침하면은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안 먹는 게 한번 갔다 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먹어요. 이제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개념이 개입을 해요. 자, 정리할게요. 일단 기본 구조. 제일 중요한 거. 페이지스 폴더 안에 내가 디렉토리로 배치하는 이 순서대로 URL이 구성된다. 이건 인지하셨죠? 그 다음에 링크를 걸 때 리액트 라우터 돔이 아니라
넥스트가 제공하는 링크라는 컴포넌트를 쓴다. 그리고 to 속성 대신에 href 속성으로 링크를 건다. 요거 인지하셨죠? 자, 그럼 이제 기본 빌드업은 다 됐어요. 이제 넥스트의 핵심 개념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거예요. 3시입니다.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Next.js 프로젝트를 생성하신 다음에 직접적으로 꼭 한번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 nextconfig.mjs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장자가 그냥 JS였는데 이번 버전부터는 MJS라고 바뀌었네요. 요거는 직접적으로 수정을 한번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리액트 스트리트 모드라고 하는 값이 있거든요. 일단 요게 우리가 리액트.js에서 맨날 제거하던 코드예요. 이게 일종의 디버깅 모드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사용하지 않는 변수를 이제 체크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이 말만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 기능 때문에 코드를 2번씩 실행시켜요. 그래서 이게 에러가 나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파악이 오히려 더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서 일단 얘는 날려버리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신 넣어주셔야 되는 게 컴파일러 스타일드 컴포넌트 true라고 하는 구문이에요. 자, 요게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구문입니다. 자, 이거를 넣어주고 나면 이제 새로 고침해도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처음부터 잘 작동을 해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뭔가 좀 건드려 갖고요. 자, 근데 이제 요 기능은요, 설치되어 있는 Node.js가 이게 버전이 제가 알기로 이게 버전이 꽤 지금 최신 노드 버전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20.12.2거든요. 현재 최신 버전이요. 제 컴퓨터에 깔려있는 버전을 좀 확인해 볼게요. 20.10.0이네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근데 이게 Node.js 넉넉 잡고 버전 20 V20 이상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근데 사실 20, 17, 18, 19 버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확실하게 이제 확인해본 버전이 노드 16 버전이에요. 이게 어떤 계기냐면은 제 컴퓨터에 설치해서 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노드 최신 버전을 썼겠죠.
그래서 사이트를 막 완성을 하고 나서 이제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고객사한테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상용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고객사가 자체 서버가 없었어요. 그래서 웹호스팅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웹호스팅 받는 곳 중에 노드.js 지원하는 데가 그 카페24하고 그 다음에 가비아 그 두 군데였거든요. 근데 카페24 같은 경우는 노드 버전이 13인가 12인가 그래요. 이 말은 우리는 그냥 노드 안 할래, 서비스 안 할래요 그 말이에요. 버려야 돼요 이거. 그래서 카페24는 버렸고요. 가비아 같은 경우는 얘네도 기본으로 13인가 10인가를 지원을 하는데 얘네는 이제 그 리눅스 서버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직접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노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버전 16까지는 직접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가비아 호스팅으로 선정을 해서 노드 16을 걸었더니 이 옵션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첫 페이지 접속하면 CSS가 하나도 안 먹고 링크를 한번 클릭해야 CSS가 먹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자, 얘기를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document.js로 가겠습니다. 언더바 document.js요. 자, 이 파일의 역할은요. 웹페이지의 전체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파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레이아웃이라 함은 이제 HTML 이 안에 헤드 들어가죠. 그리고 바디 들어가죠. 요 구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HTML 있고 헤드, 바디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요 구조를 우리가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HTML 헤드 이렇게 가져오고 있죠. 이게 넥스트 밑에 도큐멘트라는 컴포넌트거든요. 여기 지금 대문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컴포넌트예요. 근데 지금 얘가 익스포트, 디폴트,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코드를 나누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하던 리액트랑 구조상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이걸 쓰시면 안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자바스크립트 모든 코드를 통틀어도 굳이 클래스를 쓸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이 파일에 한해서만 클래스 구조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고는 클래스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냥 코드 패턴을 그냥 잘 간직을 해놓으세요. 딱히 클래스에 대해서 이해 못하셔도 아무 지장 없어요.
자, 클래스 구조로 바꿉니다. Next.js에서 유일하게 클래스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파일이므로 파일 형식을 잘 보관해 놓으세요. 클래스 이름은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my 클래스란 이름으로 만들게요. 도큐멘트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펑션 도큐멘트는 렌더라는 이름의 함수로 바꾸고요. 그리고 my 클래스를 익스포트 시키시면 됩니다. 도큐멘트를 찾을 수 없다고요? 잠시만요. 임포트 안 했네요. 임포트 할게요. 도큐멘트를 괄호 밖에다 하나 걸어주세요. 자, 이제 이 파일에 약간의 코드를 추가할 건데요. 이 코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됐다 안 됐다 하는 문제. 그러니까 노드가 좀 옛날 버전일 경우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는 거라서 최신 버전의 노드를 쓸 경우에는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회사에서 이제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안 넣으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하위 버전 때문에 이 코드가 필요한 일이 제가 실제로 업무하면서 겪었기 때문에 그냥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짠 코드 아니에요. 저도 이 문제 해결하려고 스택 오버플로우 되게 많이 뒤진 거라서 사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되길래 되네 하고서 그냥 넘어갔던 코드지 어떤 원리인지 알아볼 생각 1도 없었어요. 사실 우리 업무하면서 그런 거 많잖아요. 은근슬쩍. 그래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한 참조입니다. 여기는 노드 v 20 미만 적용. 이 코드는 다 적용했다가 이제 주석으로 막을게요. 자, 그 다음에 코드가 좀 엄청 길게 들어가는데 저도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복사했는데 이거 실습하세요라고 하면서 양심이 있죠. 두 개 다 드릴게요. 이렇게 붙여넣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드 두 개가 이제 무슨 역할이냐면 서버 스타일드 시트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이제 여기에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최초 새로 고침될 때는 스타일 컴포넌트가 안 먹던 부분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강제로 적용해주는 코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노드 20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둘이, 여기 밑에 코드 요거 긴 건 제가 단톡방에 드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 코드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보관만 하셔 놓으시고, 지금은 주석으로 막을게요. 지금은 불필요한 코드예요. 혹시 업무하시면서 이제 맞닥뜨릴 수 있을지도 몰라서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네, 주석으로 막아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얘랑 세트로 들어가는 게 이 헤드 안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헤드 마침 태그 추가하시고요. 여기 함수가 getInitialProps잖아요. getInitialProps 보면 맨 마지막에 styles라고 하는 거 이제 강제로 리턴을 해줘요. 이거를 요 헤드 태그 안에 강제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드 버전 20 미만에서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일단 주석으로 막을게요. 자, 이 렌더라고 하는 메서드의 역할은요, 이제 화면을 렌더링하는 함수고요. HTML, 헤드, 네임. 요거는 첫 글자가 대문자임에 주의하세요. 자, 말 그대로 지금 요 역할은 헤드예요. 그쵸? 언어는 KU로 바꿀게요. KU. 자, 요 안은요, 소문자로 들어가는 거는 순수 HTML 태그고요. 대문자로 들어가는 거는 Next.js의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Next.js 컴포넌트로 지정했을 때 캐릭터 셋이랑 뷰포트 지정은 자동으로 돼요. 그 외에 개발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외부 CSS나 자바스크립트 참조, SEO 구현 같은 걸 여기서 하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 많이 들어가는 게 웹폰트 참조하는 거예요. 뭐 지금 웹폰트 검색하시기엔 시간이 좀 애매할 테니까 이것도 제가 단톡방에 코드 올려드릴게요. 자, 구글 웹폰트로요. 노토산스 KR 폰트 적용한 거고요. 그 밑에는 폰트 어썸. 오픈소스로 공개된 CSS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폰트 어썸 같은 경우는 그 실제 사이트에서 무료 버전 CSS만 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리소스 같은 거 끌어와야 될 때 이 안에다가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지금 요 HTML 구조를 이제 정의하고 있는 요 렌더 함수는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면요. 자, 우리가 웹페이지를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리죠. 여기에 이렇게 해서 헤더, 푸터, 그 다음에 뭐 메인 영역 뭐 이렇게 이제 그리잖아요. 처음에 구조를 구성할 때요. 이거는 근데 레이아웃 입장에서의 구조고 전체적인 소스 코드 입장에서의 구조를 보자고요. 소스 코드 입장에서 보면은 맨 바깥에 HTML 태그가 있고 그 위에 헤드 태그가 있고 그 안에 바디 태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디 태그 안에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짜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페이지 구조 설계할 때는 바디 안에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언더바 그 document.js 파일은요, 이 소스적인 구조를 논해요. 레이아웃적인 구조를 논하는 파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레이아웃적인 구조는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언더바 app.js라는 파일이 또 있어요. 이 파일이 화면의 레이아웃적인 구조를 말하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심플하게 그려드리면 언더바 document.js 파일이 있고요. 그 밑에 app.js 파일이 있고 이 안에 내 소스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도큐멘트 파일에서는 HTML 열고 헤드 코딩하고 그 다음에 바디 열어줘요. 그리고 여기서 바디 닫아주고 HTML도 닫겠죠? app.js에서 내가 헤더를 만들어줘요. 헤더에 대한 레이아웃을 막 짜서 넣어주고 푸터에 대한 레이아웃도 짜서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었었던 index.js라던가 뭐 hello.js라던가 뭐 world.js가 요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예요. 되게 편하지 않아요? 혹시 HTML 작성하면서 이런 구조 한번 좀 묶어보지 않으셨어요? HTML은 헤더부터 맨날 복사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HTML을 작성하면서 그 겪었던 불편함을 실제로 현실화시켰어요. 그래서 요즘은 퍼블리싱도 리액트랑 넥스트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구조에. 뭐 리덕스를 다루냐 못 다루냐 혹은 로그인이라던가 결제 시스템 같은 걸 구현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하면 이제 프론트 개발로 넘어가느냐 마느냐인데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백엔드가 없으면 이제 그 실습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결제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으면 결제 연동 테스트를 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다루지 못하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리액트랑 넥스트는 요즘은 그냥 만민이 평등하게 다 기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app.js로 가볼게요. 자, 이 언더바 app.js부터는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던 리액트 컴포넌트로 짜시면 돼요. 그냥 있는 내용 다 지워버리시고요. 이렇게 평상시처럼 리액트 컴포넌트대로 짜주세요. 근데 약간의 제약이 있어요. 일단 얘는 함수 이름이 언더바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이름을 대문자 앱으로 고칠게요. 자, 이 파일은 바디 태그 영역 안에서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적용될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파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랑 페이지 프롭스라는 이름의 그 프롭스 속성을 꼭 받아야 돼요. 프롭스로 이제 컴포넌트와 페이지 프롭스를 받아서 렌더링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div를 넣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빈 플래그먼트 넣을게요. 여기서 컴포넌트를 출력하면서 여기에 페이지 프롭스를 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작성한 리액트 컴포넌트를 출력하는 거예요. 이게 index.js나 hello.js 등이에요. 자, 이제부터 들어가는 건 이제 저만 해볼게요. 자, 그리고 Next.js는 리액트 할 때처럼 자동 리프레시가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스 수정하다가 조금 에러 메시지가 떠 있다라고 하면 일단 새로 고침 먼저 해보세요. 새로 고침 했는데도 안 고쳐지면 그땐 진짜 에러인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한 거에 좀 변한 게 없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app.js를 좀 손봐 볼게요. 자, 헤더. 여기다 뭐 공통 메뉴라고 해서 이렇게 메뉴 그냥 가상의 헤더를 만들게요. 그 다음에 부터 뭐 이런 식으로. 저작권은 나에게 있으니 이건 좀 너무하다.
이 정도로요. 자, 그러면은 app.js에 작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작성한 index.js 기준으로 위아래에 얘가 붙었죠. 이제 다른 페이지 볼게요. hello.js, hello로 넘어갈게요. 아, 이거 클릭하면 되는구나. hello로 넘어갈게요. 위아래 계속 유지되죠. 월드로 넘어갈게요. 계속 유지되죠. 이 역할이에요. 그냥 고정 헤더 부터를 가져가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코드를 짜면은 헤더하고 부터가 실제로 요만큼만 소스를 가져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특히 헤더에 들어가는 코드가 사실 제일 많잖아요. 메뉴 들어가고 뭐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을 보통 컴포넌트로 빼요. 자, 그래서 여기 컴포넌트 폴더 안에요. header.js랑 footer.js를 넣겠습니다. header.js, footer.js. 컴포넌트는 그냥 우리 기존에 하던 대로 초기화해 주시면 돼요. 자, 스타일드 컴포넌트 가져오시고, 자, 이렇게 뭐 헤더 컨테이너라고 잡아준 다음에 컴포넌트 이렇게 잡아줄게요. 네, 안에 들어가는 내용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꾸며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만들었었던 메뉴 링크 컴포넌트도 가져오시고요. 제목 밑에다가 링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footer.js로 넘어갈게요. 자, footer 쪽에서도 footer 컨테이너, HTML에 footer 태그를 상속받는 footer 컨테이너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도 뭐 그냥 가볍게 이렇게만 하죠. 네, 텍스트만 하나 넣죠. 네. 위에 CSS는 아까랑 똑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요 텍스트는 적당히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app.js로 돌아갈게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app.js에서 조금 전에 만든 헤더랑 푸터 임포트 하시고요. 여기서 각각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배경 색깔이 너무 진한가 보네요. 메뉴가 색깔이 좀. 제가 디자인적으로는 별로 재주가 없어요. 안 이뻐도 양해해 주세요. 여기까지 어떠세요? 리액트랑 큰 차이 없는데 훨씬 편하죠. 자, 요번 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4시 10분에 이어서 할 건데요. 이제 그 메타 태그 설정하는 법이랑 글로벌 CSS. 그거 이야기 해볼게요. 다음 교시에요. 자, 요번에는요, 우리 예전에 리액트 프로젝트 했던 것 중에 8번에 보시면은 이제 meta.js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 파일을 가져와 주세요. 자, 이게 이제 검색 엔진 노출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파일이었어요. 근데 리액트는 이 메타 태그 관련된 기능을 지원하는 게 없어서 이제 리액트 헬멧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Next.js는 자체적으로 이걸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리액트 헬멧을 쓸 게 아니고요. 여기를 넥스트 안에 있는 헤드라는 애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시작 태그 안에 이 부분을 헤드로 교체하세요. 아래쪽에 끝나는 태그도 맞춰주셔야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구글 웹폰트랑 폰트어썸 참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아까 언더바 document.js에다 넣어놨죠. 이 부분은 제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파일에서는 그 사이트 외부에 있는 리소스 가져오는 코드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드들은 제거를 하시면 돼요. 예의상 여기 디스크립션 제목만 next.js 예제라고 바꿔줄게요. 자, 마지막으로요. 여기 URL 부분만 널로 바꾸겠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좀 복잡한 코드가 좀 들어가요. URL 부분만 일단 널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meta.js를 언더바 app.js에서 참조를 시키세요. 자, 얘를 이제 아무 데나 이렇게 끼겨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페이지를 확인을 해보면 소스 보기 했을 때 여기 메타 태그 부분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리고 app.js에 넣은 거니까 어느 페이지를 가도 메타 태그들이 다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느 페이지를 가도 타이틀 태그가 계속 똑같이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언더바 앱에서 설정하는 요 메타는 모든 페이지에 적용되는 공통 내용이에요. 근데 일부 내용을 특정 페이지에서만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hello.js에서 메타를 또 임포트 하고요. 여기다 메타를 집어넣으면서 타이틀과 DSC만 바꿔줄게요.
여기 전달하는 프롭은 여기 있는 값들로 여기 설정된 것들 중에 바꿔주고 싶은 것들만 전달하시면 돼요. 여기 설정돼 있는 것들 중에 변경하고 싶은 것들만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헬로랑 디스크립션. 월드.js도 메타 가져오시고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 확인해 보면은 자, 홈을 눌렀을 때는 타이틀이 이제 기본 타이틀이 나오는데 월드로 넘어가면은 타이틀 바뀌고요. 헬로랑 월드에 따라서 타이틀이 이제 제각각 맞게 바뀌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src 폴더에서 assets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리소스들 관리할 폴더예요. img 폴더는 뭐 지금 그림을 넣을 건 아닌데 그냥 만들어 놨고요. 스타일 폴더 하나 만들게요.
자, 이 스타일 폴더에 일단 글로벌 스타일.js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CSS로 만드셔도 되긴 하는데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 create 글로벌 스타일이라는 애가 있어요. 전에 우리 썼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만들 때 이제 얀 애드에서 설치되는 패키지 중에 그 리셋 CSS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스타일을 만드시면서 이 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리셋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모든 페이지에 적용될 공통 CSS를 그냥 다 짜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짜주시면은 얘가 이제 모든 페이지에 다 적용되는 거죠. 근데 그냥 적용은 안 되고 얘를 이제 app.js에서 넣어줘야 돼요. 자, app.js에서 글로벌 스타일 가져오시고 assets 안에 스타일 안에 요 글로벌 스타일을 뭐 적당한 위치에 넣어주세요. 자, 그럼 여기 리셋 CSS가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여백 사이즈랑 글자 크기가 다 이렇게 초기화가 돼버려요. 자, 그 밖에 이제 모든 페이지에 들어갈 CSS들 직접 짜시면 됩니다. 뭐 몇 가지만 그냥 짜볼게요. 자, 스타일리스트 변수를 좀 만들고요. 여기서 구글 웹폰트에서 설정한 글꼴 이름을 변수에다 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색상 값도 변수로 저장을 할게요.
자, 이 폰트를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모든 태그에 대해서 폰트 패밀리를 이제 요 폰트 센스 요 값을 끌어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루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CSS 변수고요. 이 변수 값을 활용하실 때는 바 함수에다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CSS가 이래요. 근데 이거를 모든 태그에 대해서 다 적용하면 폰트 어썸이 안 먹어요. 왜냐면 폰트 어썸도 폰트니까요. 그래서 모든 태그이지만 not 폰트 어썸에서 쓰고 있는 FA 레귤러라고 하는 클래스와 그리고 또 not FA 솔리드 요거 두 개는 빼고 갈게요. 이거 말고 몇 가지 클래스들이 더 있는데 그 클래스들은 무료 버전용 클래스라서 무료 버전에 대해서만 접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접목하고 나서 이제 개발자 도구에서 이거 찍어보면 아무 문장이나 이렇게 찍어보면요. 자, 이렇게 폰트가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죠. 로토산스 KR 폰트가 잘 적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구글 웹 폰트 끌어오고 있는 거고요. 폰트 어썸이 잘 되는지 여기 제목 하나만 넣어볼까요? 아이텍으로 클래스 네임으로 줘야죠. 네. 폰트 어썸도 잘 살아있고요. 자, 스타일 쪽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일 폴더 밑에 mediaquery.js라고 파일 하나 놓으시고요. 우리 반응형에 구현할 때 사용하시던 브레이크 포인트 구현했던 코드 있어요. 요거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그 브레이크 포인트 써서 이제 미디어 쿼리를 사용할 수 있었죠.
자, 하나만 정정할게요. 여기 아까 meta.js에서 메타 한 다음에 찻셋 들어갔잖아요. HTML로 봐서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리액트 쪽에 이런 컴포넌트 대소문자 좀 가끔 다른 애들 있었죠. 경고 메시지 보니까 S가 대문자래요. 자, 별걸 다 갖고 그러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요번 교시 마지막으로요. 패키지.js를 여셔서 프록시 설정 추가하시고, 이거 우리 리액트에서 맨날 했던 거예요. 스크립트, 시작 스크립트 안에 JSON 서버 가동하는 스크립트 넣으시고, 그리고 이전 예제에서 data.json 파일 하나 복사해 오세요. 그 다음에 재가동하면은 이제 next.js가 돌면서 백엔드가 또 같이 돌 거예요. 이제 AJAX 연동도 가능해진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구조예요.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제 기존에 리액트 했던 걸 여기다 계속 접목하셔서 페이지 만드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에요. 자, 요번 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교시에서는 조금 프로그래밍적인 이야기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내용 진행할게요. 자, header.js에서요. 이 헬로랑 월드 쪽 페이지에다가 변수를 좀 달아서 보낼게요. 우리가 페이지에 넘어가면서 변수를 보내는 방법. 리액트에서는 페이지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으니까 잘 안 썼는데 넥스트는 이거 쓸 일 되게 많아요. 변수를 보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물음표로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이거를 쿼리 스트링 방식이라고 했었죠. 변수를 이렇게 보냈고요. 보내는 변수는 그냥 맘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진 않았지만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이렇게 URL이 지정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src 밑에 pages 밑에 portfolio.js 파일을 접속을 합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폴더 밑에
index.js 파일을 접속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경우 중에서 1번이 우선이에요.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시면 돼요, 이거는. 자, 일단은 물음표로 전달된 변수를 받는 방법부터 볼게요. 헬로를 봐야겠죠? 자, 이제는 좀 프로그래밍적인 이야기예요. 리액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딩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빌드라는 걸 하잖아요. 빌드라는 걸 하고 나면은 이제 index.html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작성했던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하나로 병합된 JS 파일과 CSS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HTML을 작업한 것처럼 FTP로 어디엔가 업로드를 해서 그냥 접속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일반 HTML 코딩한 거랑 그 실제 상용화 시키는 데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넥스트는요, 빌드를 하게 되면은 얘가 그 Node.js, 즉 백엔드로 구성이 돼요. 원래 넥스트 자체가 자체 백엔드 플러스 리액트예요. 근데 이 백엔드를 우리가 뭐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Next.js는 빌드하고 나면 FTP로 업로드해서 쓰지를 못해요. 실제로 백엔드 프로그램 배포하는 것처럼 직접 서버 세팅을 다 맞춰야 돼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작업한다라고 해도 그 API를 구성하는 백엔드는 따로 만들어야 돼요. 오픈 API 같은 거 연동하기 위한 백엔드,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data.json 파일을 써서 JSON 서버 가동하고 있잖아요. 이 역할을 하는 백엔드는 직접 만들어야 돼요. 리액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래서 data.json을 쓴 경우에는 빌드하면은 걔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리덕스 구현했던 거 오픈 API 연동이 아니고요. 걔네들은 빌드 해봐야 데이터를 못 가져올 거예요. 뭐 아무튼 자, 그래서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FTP로 업로드한 것 자체가 요 자체가 백엔드예요. 그래서 리액트는 웹브라우저가
백엔드에 접속을 해서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안에서 이제 실행이 되거든요. 이게 원리예요. 리액트로 코딩할 때는 그래서 내가 작성한 소스가 웹브라우저 안에서만 가동된다라는 게 밑바탕에 깔려요. 전제예요, 이게. 이 환경은 그냥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코딩하는 거랑 마찬가지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딩할 때 웹브라우저 안에서만 작동한다라고 생각하고서 맨날 코딩을 했잖아요. 근데 Next.js 같은 경우는 빌드를 하면 이 자체가 하나의 백엔드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하면 일단 1차적으로 여기에서 작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HTML하고 CSS, 자바스크립트를 실시간으로 생성을 해서 내려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작동을 해요. 정리하면 Next.js는 최초 접속했을 때는 백엔드로서 작동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프론트로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백엔드로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구현을 해놔야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에러날 코드거든요. 자, hello.js에서 use effect를 구현을 할게요. 그래서 use effect라고 한 다음에 use state도 같이 가져갈게요. 그래서 const state, set state라고 한 다음에 일단 기본값 0. 그리고 여기서 state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놓죠. 자, 지금 실행하면 0 출력되겠죠? 네, 스테이트 0 나오죠? 지금 여기 0 박아놨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set state를 호출하면서 여기다가 100을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게 원리가 페이지가 열림과 동시에 100이라는 값을 1로 보내서 얘를 갱신하고 이게 출력이 되니까 이제 여기 출력되는 내용이 100이 나올 거예요. 100 나오죠, 그래서. 이건 그냥 리액트잖아요, 그렇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요거 기억하시죠? window.location.href 웹브라우저에 표시되고 있는 현재 URL입니다. 이 값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럼 나와요, 그쵸? 문제 없잖아요. 월드로 갔다가 헬로로 돌아가면 다시 현재 URL 나오잖아요, 그쵸? 문제 없는 거죠, 이거. 이제 새로 고침하면 이럴 때가 좀 당황스러워요. 에러가 나야 되는데 에러가 안 나요.
이거 에러가 나야 되는데 안 나네요. 지금 코드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윈도우로 시작하는 객체는요, 자바스크립트가, 윈도우로 시작하는 객체는 자바스크립트가 웹브라우저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들어가는 코드예요.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코딩하는 것들은 전부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반드시 브라우저 안에서 작동할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코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Next.js는 일단 최초 접속 시에서는 백엔드로서 작동을 하고 그 다음부터 프론트로서 작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혹시라도 백엔드에서 작동을 하게 된다면 이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새로 고치면 에러가 나야 되는데 에러가 안 나네요. 자꾸. 에러가 나야 되는데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유즈 이펙트, 페이지가 열리면서 뭔가 이제 브라우저 단에서 작동해야 될 코드다 라고 하면은 보통은 여기에다 if문으로 윈도우가 있을 때만 작동해라 라고 코드를 이렇게 감싸줘요. 자, 변수 이름은 current URL로 변경을 할게요. 자, 이 컴포넌트가 브라우저에 의해 최초로 렌더링 될 때 실행되는 훅을 정의를 해요. 그리고 웹브라우저에 의해 실행될 경우에만 윈도우 객체에 접근이 가능해요. 백엔드 모드일 때는 윈도우 객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론트 모드다라는 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if 모드를 한번 감싸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페이지스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함수들은 그러니까 페이지스 폴더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페이지스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이라고 하죠. 컴포넌트 함수는 get initial props라는 하위 함수를 갖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면요. 지금 요 함수 이름이 헬로니까 지금 이거 index.js에 작성할 코드였는데 제가 지금 헬로에 작성했네요. 파일 좀 옮길게요. 인덱스에 작성할 코드였어요. 이 링크는 이제 지우고 자, 어떤 식이냐면요. index.get initial props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자, 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콘솔로 이 컨텍스트라고 전달되는 거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콘솔 놓고요. 첫 페이지로 갈게요. unknown get initial 잠시만요. 인덱스